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전미경제학회 출장 갔다가 오늘부터 다시 뉴욕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 증시가 초반에 좀 많이 오르다가 결과적으로 좀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좀 경고성 발언 이런 것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3분 어스테이트 오늘 제목은 계속되는 연준의 시장 길들이기. 저는 이제 시장 길들이기 이렇게 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주요 자료 중에 하나,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기대. 이게 좀 단기는 좀 떨어졌고요. 장기는 조금 올랐는데 어쨌든 단기 쪽에 좀 관심들이 쏠렸고, 단기 떨어지는 와중에 소비도 조금 같이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다. 즉 인플레가 둔화하면서 소비도 좀 하락하는 걸로 나온다. 전망치지만요. 그런 부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고요. 자, 이제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라이브로 뵈니까 시작하기 전에 또 인사들을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설송님 오늘 감사하고요. 신영기님 아침부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스닥 지수 먼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나스닥 지수가 오늘 좀 오전에 계속 좀 좋았습니다. 계속 좀 상승했었죠. 아무래도 좀 지난주 금요일에 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죠? 예,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 보고서 이거 좀 여운이 오늘도 이제 오전에 좀 지속이 됐죠. 그 소프트 랜딩에 대한 좀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잘 나갔고, 뉴욕 연방준비은행 자료도 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면서 잘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연준 인사들이 한번 또 시장을 단돌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P랑 결국 그 다우는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S&P 500 맥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5.9%. 원래는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좀 폭은 좀 제한적으로 좀 떨어졌다. 애플은 0.4%. 그 정도.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 뉴욕 여는 자료 이걸 좀 어떻게 볼 건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글자가 작성났네요. 어떻게 볼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오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1년 뒤에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는 이 1년 기대 중앙값이 12월에 그러니까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황을 보시면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1년 인플레 기대가 0.2%포인트 하락한 5.0%를 기록했어요. 이게 2021년 7월 이후 최저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렌트비 전망치 이런 것들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어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가장 위에서 보이는 약간 회색, 이게 렌트비거든요. 1년 뒤 렌트비 전망치를 그려주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조금 이게 계속 그래프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좀 둔화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동안 렌트비 이런 것도 좀 걱정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렌트비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인플레이션 기대지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측면이 있다. 이런 해석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3년 인플레이션 기대는 좀 변동이 없었고, 5년은 조금 올라갔어요. 5년은 조금 올라갔다는 거. 하지만 전반적으로 1년 쪽에 많이 관심들이 쏠렸고, 뭐 렌트비 이런 것도 좀 내려가면서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좀 나왔죠. 어쨌든 장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기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이런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도 볼 수 있고, 뭐 뉴욕 연방준비은행 인플레 기대도 볼 수 있지만, 뭐 이제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도 보긴 하니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로는 좀 요새 한 2.2% 좀 괜찮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부분에 좀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쨌든 이번 주 이제 또 금요일에 그 전에 이제 CPI가 나오지만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좀 전망치를 봤는데, 어쨌든 1년치 단기는 4.4%로 전월과 같습니다. 연준이 좀 중요하게 보는 5년 이상 좀 이게 좀 장기
장기 인플레 기대는 2.9%로 또 11월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 인플레 기대의 고정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니까 어쨌든 뭐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12월 CPI 전망치 이걸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것도 블룸버그 단말기에서 한번 제가 보고 가져왔는데 보시면 12월 CPI 전망치가 이제 오늘 기준입니다. 전과 또 조금씩 매일 달라지고 있는데 전년 대비 6.5%, 그러니까 11월엔 7.1%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 중반대로 확 내려오는 거죠. 전월 대비는 0.0%. 요 부분이 또 약간 시장에는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0%라는 거는 전월 대비 이제 인플레가 상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또 마이너스로 나가면 더 시장에 큰 뭐 확신을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년 대비 5.7%. 이것도 좀 떨어지는 거고 대신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 전월 대비로 하면 조금 오른다.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이건 좀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시간대 5년 이상 장기 인플레 이거는 2.9%로 11월과 동일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CPI 전망치도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좀 희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좀 괜찮았던 거고요, 장이. 그래서 이제 최종금리 전망치 이런 걸 봐도 원래 전에 또 한동안 또 갑자기 또 이제 최종금리 전망치가 약간 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5% 넘었었는데 이제 고용보고서 이후에 5% 미만을 내려왔고 이날도 상황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5% 이하. 결과적으로는 한 4.75에서 5.0. 그게 이제 11월쯤 가면 더 하락한다. 이런 흐름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2월은 이제 0.25가 유력하다 뭐 그런 뜻이고 3월에도 4.75에서 한 5.0 5월도 5월 이거 조금 더 올라가는 걸로 나오네요. 5.0에서 5.25로 지금 좀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게 뭐 계속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 11월쯤 돼서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보면 됩니다. 11월 되면 결국 4.7에서 5.0 4.50에서 4.75 5.0에서 5.25로 가더라도 결국은 이제 11월로 가면 하락하는 걸로 나와요. 금리가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결국 4.7에서 5.0 5.0에서 5.25는 뭐 시시각각 조금씩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11월쯤 되면 무조건 하락한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시장의 생각이 뭐가 됐든 뭐 한 번 더 올릴까 말까 그건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하락하는 걸로 나온다. 이건 이제 계속 연준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긴 하죠. 그래서 이날 사실 보면 국채금리가 많이 좀 떨어졌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국채금리 얼마 떨어졌었는지. 국채금리를 이제 보시면 이날 뭐 3.51%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3.51%까지 많이 떨어졌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도 얼마 안 남았다. 그런 뭐 기대 때문에 저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러대 약세를 보였던 거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섣부른 정책 전환 기대. 지금도 어쨌든 계속 이런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뒤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연준 인사들의 이런 경고성 발언이 있었음에도 결국은 11월에 금리 인하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 전환 기대는 아직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 거는 연준 인사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오늘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결국 연준 인사들이 오늘 또 세게 얘기했습니다. 메리 데일리가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준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수준 아직 알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좀 달려있다. 데일리가 인터뷰하기 전에는 4.75에서 5.0이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오늘 좀 뭐 중간에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시장은 아직 그래도 여전히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라파엘 버스틱도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기준금리가 5에서 5.25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5% 이상 아주 오래 가져가야 된다. For a long ti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오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금리 인하를 연말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때가 되면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같은 얘기입니다. 증시가 자꾸 이제 이런 금리나 이런 걸 기대하면서 자꾸 뛰면 때가 되면 또 연준 인사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갉아먹었고 S&P 다우는 결국 하락 마감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런 패턴 작년에도 계속 나왔었던 거죠. 잊을만 하면 나와서 파월이 한 번씩 이제 돌덩이를 한번 던지고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멘트가 제가 좀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이걸 같이 한번 보실게요. 월가형 가계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연준은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이다. 세종금리에 가까워지면서 상하방 리스크,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 리스크도 같이 한번 보겠죠. 이걸 모두 들여다보겠지만 이게 원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좀 이렇게 계속 균형감 있게 보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보겠지만 금융 여건이 근거 없이 완화할 경우에 지금 보면 연준의 의지는 최소 5% 이상 5.1%의 기준금리를 장기간 뭐 한 1년가량 유지한다는 게 지금 기본 스탠스잖아요. 이거에 지금 안 쫓아오면 금융시장이 안 쫓아오면서 자꾸 뭐 이제 임금 인상이 좀 둔화한다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너무 많이 또 증시가 급등하면 정책적인 소통을 하려고 할 것이다. 요 정책적인 소통이라는 게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오늘처럼 나와서 얘기하는 게 정책적인 소통입니다. 한 번씩 이제 경고를 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소통,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을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길들이고 자기가 연준이 가는 쪽으로 이제 길들이는 거죠. 계속 고삐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했다는 점, 요거를 조금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같이 한번 보실 거는 이제 소비 우려.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뉴욕 여는 자료에 보면 그 소비 전망도 좀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와요. 가계지출 예상 이게 12월치가 1년 뒤가 5.9% 상승률이 이런데 이게 11월 대비 1%포인트나 급격하게 떨어진 거거든요. 이게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세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소비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가 좀 둔화하면서 뭐 이제 연착륙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긴 하지만 그 와중에 소비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면 침체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 부분을 계속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이 부분도 있어요. 미국 개인들이 11월 중에 시중 대출을 279억 달러를 받았다. 이게 시장 전망치를 한 29억 달러, 꽤 많이 웃돌죠. 30억 달러 가량 웃도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출 많이 받는다는 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초과 저축이 거의 바닥이 나고 있고 돈이 들어올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대출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대출 더 받아서 떠받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비 절벽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이 한번 봐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소비가 대출이 증가하는 초기에는 소비가 유지되거나 조금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결국은 좋은 건 아니라는 점.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서 이제 대출도 늘어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경기는 분명히 둔화하고 안 좋아지는데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경기 확장기에 대출 늘어나는 거야 뭐 당연히 뭐 사업 기회도 많고 뭐 쓸 돈도 많고 하니까 그런 거 하지만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충분히 돈은 갚을 수 있죠. 이자 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대출이 좀 늘어나는 거는 좀 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 관련해서는 룰루레몬은 뭐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데인데 이게 여기 점선이 어제 종가예요. 여기 위에 지난 거래일 전 거래일 종가라서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오늘 9% 넘게 빠졌습니다. 룰루레몬이 이제 특히 이제 아무래도 마진이라는 게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은 마진이 줄어든다는 거는 그동안 재고 문제, 판매 문제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할인 판매 이런 것 때문에 마진이 줄어드는 거겠죠.
뭐 인플레이션 부분도 비용 같은 게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좀 이렇게 경쟁력 있는 업체인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진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가 좋은 얘기는 아니겠죠. 메이시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장 마감 후에 좀 이렇게 좀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소매 업체들 중심으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국 지난해 연말이죠. 연말 소비가 꽤 안 좋았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하게 하죠. 그런 이제 징조들도 조금 있었는데 그럼 이제 연말 소비가 좀 안 좋다는 얘기는 올해 상반기에 주요 업체들의 그 어닝 부분, 이익 부분 이게 좀 영향이 클 수 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대목에도 소비가 썩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상반기에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뭐 할인 판매, 뭐 떨이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익은 더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게 좀 더 더 심화하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어닝에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시스도 이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는 여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래서 어닝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다. 어닝 부분. 사실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CPI를 지나면 또 이제 어닝들 쭉쭉쭉 나올 테고요. 어닝들 쭉쭉쭉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그 2월 FOMC를 넘어가잖아요. 좀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CPI 나오고 또 어닝들 조금씩 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FOMC 그렇기 때문에 CPI 이후엔 또 어닝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닝이 좀 안 좋을 거라는 얘기들 많이 있고요. 마이클 윌슨 얘기를 조금 한번 짚어볼게요. 마이클 윌슨이 오늘도 이제 얘기한 게 지금부터 이제 주가가 22% 추가 하락할 수 있다. S&P가 뭐 3천 주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윌슨은 지난해에도 이제 주로 이제 약세론자로서 좀 이렇게 이름을 날리기도 했는데 약한 침체 전제 아래에서도 한 3천 주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는 점. 이거는 한번 받으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전부터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긴 한데 어쨌든 요 며칠 처음에 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분위기가 약간 또 좋아지려고 하는데 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2월 고용보고서로 침체 가능성이 좀 낮아진 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침체가 없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고 얕은 침체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 얕은 침체가 어닝에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펀드 스트레트의 대표적인 좀 이제 강세론자들이죠. 마크 뉴턴도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 톰 리가 뭐 가장 유명하지만 마크 뉴턴도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좀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강세론자인데 이번 주가 S&P는 최고점일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는 결국 이번 주에 CPI 나오면서 좀 이번 주에 좀 약간 오를 수 있는데 그 뒤로는 좀 상당 기간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르더라도 CPI 때문에 좀 오르더라도 4,000원 남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금리 문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결국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CPI 부분이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CPI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FOMC 전에 마지막 CPI이기도 하고 오늘 연준 인사들도 CPI를 보고 0.5를 할지 0.25를 할지 최종적으로 정하겠다. 물론 그 두 사람은 투표권은 없습니다만 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쪽 얘기들이 많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월 FOMC 전까지 12월 CPI 일단 목요일이니까 이걸 좀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사이에 제가 인사 못 드렸던 MJ리님, 우정현님, 매엠님, 예, 다들 감사합니다. 그 오늘 그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아마 블룸버그에 나왔던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타이완, 대만을 침공하면 뭐 미국 뭐 이게 금방 점령되고 뭐 미국이 뭐 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그런 뭐 워게임 보고서 이런 게 좀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서 말씀드리면 군사 전쟁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금방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렇게 나오면 미국에서 국방비를 늘려줄 이유가 없죠. 의회에서. 물론 이제 그 보고서 자체가 완전 뭐 허위나 날조란 얘기가 아니라 상당 부분 중국의 전력이 그 정도로 강화돼 있다 이렇게 보실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미국 국방부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방 예산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더 확실하게 대만을 방어할 수 있고 아시아에서 그 무력 우위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요,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조금 그래서 조금 더 변수나 이런 걸 좀 조정해서 조금 미국이 상당히 불리한 것처럼 나온다고 할 수 있다는 점,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뭐 다른 내용 없으시면 오늘 이 정도까지 하고 내일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이제 그 방송 후에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녹화 영상 올릴 때는 Q&A는 빼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Q&A는 그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만 좀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고 내일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